주변의 식탁이 절로 조용해지는 시간입니다. TV 뉴스 하단 자막이 느릿하게 지나가고 화면에는 폴란드로 향하는 우리 공장의 전차와 훈련기가 비칩니다. 낯선 유럽의 겨울 풍경 속에서 어쩐지 익숙한 차체의 곡선과 페인트색이 보일 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고요히 올라옵니다. 왜 우리 이름이, 우리 제품이 저 먼 곳의 뉴스에 자꾸 등장할까? 전쟁의 기억을 품고 살아온 세대에게는 철과 기름 냄새가 배어있던 공장 풍경, 새벽 출근길에 김서린 버스창, 퇴근종이 울리던 저녁빛이 함께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디오를 틀면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히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 잠시 시간을 거슬러 봅니다. 가난과 분단을 지나 기술을 쌓고 신뢰를 쌓아 올리며 여기까지 걸어온 수십 년의 발자국. 누군가의 손끝에서 깎이고 조립된 작은 부품 하나가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의 안전과 규율 속에 놓인다는 사실이 자부심과 함께 묵직한 책임감을 같이 안겨줍니다. 누군가는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평화와 윤리의 질문을 마음 한구석에 놓습니다. 빠른 납기와 정비, 가격과 성능, 기술과 동맹의 말들이 뒤엉켜 들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이해이고 서두름이 아니라 차분한 정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왜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더하는지 천천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숫자와 사례를 빌리되 그 숫자 너머의 표정과 땀방울을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길로 이끌었고 무엇이 앞으로의 발걸음을 가볍게 혹은 무겁게 할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 방위산업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실제 데이터를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자리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 자주국방 기치 아래 기초체계를 일으키고 1990년 2000년대를 거치며 장갑차, 자주포, 전차, 훈련기 같은 육해공 핵심 품목의 설계, 생산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그 위에 2010년대 이후 민간 제조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협업 경험이 겹치면서 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납기, 품질 가격을 동시에 맞추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쌓인 토대 위에서 2020년대 들어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국 상위 10위권으로 꾸준히 언급되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 몇 년간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대표 장비를 하나씩 보면 흐름이 더 또렷해집니다. K9 자주포는 인도 현지 생산형을 포함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 여러 나라로 퍼졌고 실전 운용 평가와 혹한 산악 환경 적응력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K2 전차는 폴란드와의 대규모 프레임카 합의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초기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고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 기술 이전을 확대하는 방식이었죠. FA-50 경공격기 고등훈련기는 필리핀, 태국, 이라크로 시작해 폴란드, 말레이시아까지 이어지며 수요층을 넓혔습니다. 방공 분야에서는 천공추, 엠셈과 중동에서 의미 있는 계약을 따냈고 다연장 로켓 천무 K-23추는 폴란드에서 현지화 이름으로 편제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본격 수출 전 단계지만 생태계의 기술 저변과 협력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수출의 방식 또한 단품 판매에 머물지 않습니다. 탄약, 시뮬레이터, 정비 부품, 교육 훈련, 후속 군수 지원 ILS까지 묶는 패키지 제안이 보편화되었고 현지 조립 라인 구축과 기술 이전, 금융, 미스 훈련 파견을 더한 종합 계약이 늘었습니다. 구매국의 입장에서 초기 도입 리스크를 줄이고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표준화된 플랫폼과 부품 공용화를 바탕으로 생산 속도를 높였고
대량 생산 경험을 통해 단가 납기 경쟁력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시장의 수요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재빠르게 전력 보강에 나서면서 신속 인도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기존 주력 공급선이 포화되거나 일정이 길어지는 사이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실물 장비를 인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옵션으로 부상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운용 정비의 편이 기존 서방 표준과의 호환성도 선택에 힘을 보탰습니다. 동시에 수출 통제와 동맹 조율의 틀 안에서 제3국 부품 기술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실, 환율 원자재 변동과 AS 부담 같은 과제도 병존합니다. 숫자로 이 흐름을 단정짓기는 조심스럽지만 최근 한국 방산 수출은 수십조 원대 규모로 거론되며 해마다 기록을 경신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성장이 특정 품목 한두 개에만 의존하지 않고 포병, 기갑, 방공, 항공, 유도무기 등 여러 축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으로도 유럽을 중심으로 중동, 동남아까지 저변이 넓어졌지요. 창원, 사천, 대전과 전국 협력업체로 퍼진 생산 네트워크가 이 흐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배경 위에서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수요가 한국을 불러냈고 한국은 어떤 공급 역량과 제한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다음 부분에서 한 겹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운 배경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한 자리에서 만난 결과입니다. 먼저 수요 쪽입니다. 유럽과 주변 지역의 안보 환경이 급격히 흔들리며 장비를 지금 당장 확보하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평시에 몇 년씩 걸리던 도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노후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즉시 전력화 가능 물량이 귀해졌습니다. 기존 주된 공급국들의 생산 대기열이 길어지는 사이 한국은 비교적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제시하며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얼마나 좋은가 못지않게 얼마나 빨리 오는가가 중요해진 시기에 일정과 물량을 지켜낼 수 있다는 약속이 신뢰로 번졌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제조 강국으로서의 축적이 강점으로 작동했습니다. 표준화된 플랫폼과 모듈화 설계, 공정 관리의 일관성이 납기와 비용을 작아주었습니다. 라인을 멈추지 않고 품질을 유지하는 법, 부품 공용화를 통해 재고를 줄이는 법, 시험 평가와 인증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법을 민수와 군수에서 동시에 익혔던 경험이 해외 고객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습니다. 단품이 아니라 탄약 훈련 정비, 후속 군수까지 묶은 패키지 제안. 필요하면 현지 조립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유연한 계약 구조는 도입국의 부담을 낮추고 장기 운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금융의 뒷받침이 붙습니다. 대규모 계약일수록 초기 비용과 현금 흐름이 관건인데 정책 금융과 리스 분할 상황 같은 다양한 구조가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교육 훈련 파견, 시뮬레이터 공급, 문서 매뉴얼의 다국어 지원은 도입 초기에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은 장비가 아니라 전력이고 전력은 장비와 사람, 탄약과 정비, 예산과 시간표가 함께 맞물릴 때 완성된다는 점을 한국 기업들이 비교적 잘 이해하고 대응해 온 셈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일부 핵심 부품과 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남아 있습니다. 엔진, 변속기, 전자광학 센서, 암호 장비 등에서 제3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국제 수출 통제 체계와 동맹 조율을 정확히 따르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만큼 계약과 인도 계획에 불확실성이 끼어들 여지가 큽니다.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 장기 AS에서의 비용 초과 가능성도 수익성을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한두 기종의 수요가 집중될 때 생산 능력을 급히 늘리면 단기 성과는 나오지 몰라도 수요가 꺾일 때 남는 설비와 인력을 어떻게 지킬지라는 과제가 곧바로 따라옵니다. 브랜드의 신뢰는 느리게 쌓이고 빠르게 무너집니다. 초기 인도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경쟁력 있어도 현장 운용에서의 신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곧바로 불만과 비용으로 되돌아옵니다. 예비 부품의 적시 공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현지 정비창의 가동률, 훈련 체계의 실제 효용까지 모두 총합해 생애주기 비용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작은 품질 이슈 하나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는 시대. 투명한 설명과 신속한 개선이 곧 경쟁력이라는 점을 잊기 어렵습니다. 윤리와 외교의 균형 또한 중요합니다. 수출이 늘수록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분쟁 지역과의 거리두기, 인권 기준 준수 문제가 민감해집니다. 국내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무기를 파는 것에 대한 마음의 무게가, 해외에서는 책임 있는 공급자로서의 기준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법과 원칙 안에서 투명하게 설명하고 스스로 기준을 높이는 태도가 장기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기술의 방향을 보면 과제와 기회가 함께 보입니다. 무인 자율 체계, 정밀 유도 무기, 전자전과 사이버, 소프트웨어 정의 무기 체계로 전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의 성능만큼 센서, 네트워크, 지휘 통제의 연결성이 전력의 핵심이 됩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배터리, 통신, 그리고 민수에서 축적한 소프트웨어 역량이 군수로 스며들면 하드웨어의 가격대, 성능비에 더해 업데이트 가능한 전력이라는 새로운 가치 제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보안, 장기간 업데이트 책임, 상호 운용성 표준 준수는 새롭게 떠오르는 숙제입니다. 인력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숙련 기술자와 엔지니어, 시험평가 인력, 품질관리 전문가 없이는 어떤 공정혁신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베테랑의 노하우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젊은 인력이 공정과 설계를 빠르게 익히도록 직업교육과 학습 생태계를 정비하는 일은 산업의 숨은 뿌리입니다. 지역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함께 만드는 실습 중심의 교육, 군 복무 중 축적한 정비 운용 경험의 민간 전환, 퇴직자의 멘토링과 재취업 지원 같은 다리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떠받칩니다. 또 하나의 관건은 함께 만드는 방식입니다. 단순 판매에서 공동 개발, 공동 생산, 현지화로 스펙트럼이 넓어질수록 계약은 복잡해지지만 관계는 탄탄해집니다. 부품의 상호 인증, 시험장의 공동 사용, 연구개발 데이터의 공유, 현지 중소기업의 공급망 편입 같은 촘촘한 연결은 단기 수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기 파트너십을 낳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길이 더디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안전보장과 산업 정책이 얽힌 시장에서 신뢰는 곧 시장 점유율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포병 기갑 항공항공 등에서 얻은 성과를 해군 함정 잠수함 위성 우주, 감시 정찰과 같은 분야로 확장하는 시도는 리스크 분산과 기술 확장의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다만 새로운 영역일수록 국제 규범과 기술 장벽, 시험 평가의 난도가 높아집니다. 섣부른 확장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과 전략적 제휴로 가는 길이 바람직합니다. 최신 기종 하나에 거는 기대보다 다층의 기종군과 서비스를 조화시키는 체계의 체계 사고가 산업을 두껍게 만듭니다. 결국 한국의 방산 수출 경쟁력은 가격, 납기, 성능의 합이 아니라 책임, 투명성,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요소까지 합쳐져 완성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습관, 숫자 뒤에 있는 사람과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수요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커다란 흐름이 우리 하루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일자리와 지역경제, 재정과 자산, 가족의 선택과 안전한 일상에 어떤 변화를 데려오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코 동매의 풍경부터 조용히 살펴봅니다. 창원과 사천, 대전과 진주처럼 방산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출근 시간에 버스 정류장이 조금 더 붐비고 점심시간 분식집과 국밥집에 줄이 길어집니다. 협력업체 트럭이 드나드는 공단 주변에는 세탁소, 카페, 작은 병원까지 함께 살아납니다.
누군가의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면 동네 학원과 재래시장에도 온기가 번집니다. 숫자로 보기 어려운 변화이지만 길가 가로수의 그림자 아래서 느껴지는 생활의 숨결은 분명 달라집니다. 일자리의 질과 기회도 변합니다. 생산 라인만이 아니라 품질 관리, 안전 관리, 문서화와 교육 파트에서 중장년 인력을 찾는 공고가 눈에 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군에서 정비 운용 경험을 쌓은 분들, 기계 전기 분야에서 평생 손끝 감각을 갈고 닦은 분들에게는 재취업의 문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직업훈련기관은 보면 읽기, 용접, 가공, 품질 시스템 같은 과정을 늘려가고 자격을 갖춘 시니어 멘토가 젊은 엔지니어를 안내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건네준다는 마음의 보람이 새로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재정과 자산의 흐름은 또 다른 층위입니다. 기업의 수주가 늘면 법인세, 지방세가 늘어 지역 인프라와 복지에 투입될 여지가 커집니다. 동시에 우리 가계의 자산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연금 펀드나 지수형 펀드를 통해 방산, 제조, 소재 기업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배당과 주가 변동은 노후 생활비와도 연결됩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단기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분산과 장기적 관점이 마음의 평정을 지켜줍니다. 무언가가 급격히 커질 때 생기는 부동산 임대료 상승, 생활물가 압력 같은 부작용도 함께 경계해야 합니다. 생활 환경의 문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새 설비가 들어오면 공사 차량과 물류 트럭이 늘어 교통이 혼잡해지고 야간 작업의 소음이 이웃의 잠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주민 설명회, 환경 영향 평가, 소음 분진 저감 시설에 대한 투자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가 신뢰의 관건입니다. 기업이 공장 투어와 안전 교육, 지역사회 소통 창구를 열어두면 우리 동네의 산업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일터의 안전 역시 가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령 근로자에게 맞는 인체공학적 설비, 휴식과 건강검진, 무제의 문화가 지켜져야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가정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 세대가 해외 설치 훈련 서비스 지원을 위해 몇 달, 몇 년씩 파견을 나가기도 합니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 프로젝트 경험은 커다란 성장이 되지만 남겨진 가족의 마음은 늘 반쯤은 걱정입니다. 이럴 때 회사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 숙소와 안전, 통신과 휴가 정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지역사회는 서로의 빈자리를 챙겨주는 오래된 방식으로 이 변화를 견뎌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무기를 수출한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책임의 방식입니다. 투명한 수출 심사, 국제 규범 준수, 분쟁 지역과의 거리두기, 민군 겸용 기술을 통한 사회적 환원, 그리고 일터와 동네의 안전을 우선하는 태도. 산업이 커질수록 이런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공감이 넓어질 때 성장의 과실은 더 오래, 더 넓게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를 조용히 접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정리와 다짐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지 거래의 목록이나 공장 가동률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사람과 약속,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화면 속에 스쳐 지나가는 전차와 항공기, 계약서의 숫자와 그래프 뒤에는 누군가의 손끝과 어깨, 가정의 식탁과 동네의 가로등 불빛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자부심과 불안, 기대와 염려가 한 그릇에 담겨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는 크게 하나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를 향해 달리는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더 책임있게, 더 오래 가는 길을 고르는 일입니다.
그 길은 구체적입니다. 투명한 수출 심사와 국제규범에 충실한 이행, 최종 사용자 관리와 분쟁 지역에 대한 분명한 원칙, 생애주기 전반을 책임지는 정비와 안전, 그리고 현지 파트너와의 상호 존중을 일상처럼 지키는 것. 숫자가 커질수록 설명은 더 또렷해야 하고 성과가 늘수록 절차는 더 정교해야 합니다. 동시에 산업의 뿌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숙련의 전승, 직업교육과 평생학습,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는 일터, 지역사회와의 열린 소통이야말로 다음 파도를 견디게 하는 기초입니다. 민군 겸용 기술로 사회적 편익을 키우고 탄약과 장비의 품질만큼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다지는 일, 역시 미래를 위한 약속이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해낼 때 방산 수출의 의미도 달라질 것입니다. 단기 호황의 굴곡에 흔들리지 않고 동맹과의 신뢰 속에서 장기 협력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일, 이익이 지역과 세대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을 산업의 규칙으로 새기는 일. 라디오를 끄고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듣는 사이 각자 마음속에도 조용한 기준 하나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뉴스 자막에 우리 이름이 다시 떠오를 때 그 이름이 이웃과 지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책임의 방향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산업과 일상이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한 내일을 맞이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천천히 접겠습니다.